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광복절이기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일베 논란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 많기에 더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박민영 씨는 채용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입에 담기도 저급스러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썼던 게 탄로 났고, 이후로 동생 탓을 해서 더 많은 비판을 불러왔죠. 전형적인 일베 용어를 썼는데 본인 살고자 가족까지 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선 사람을 대통령실에선 젊은 층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역할을 기대할 거다, 그러면서 차질 없이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한 겁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출근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에 많은 시민들은 일베인데 채용할 거냐 라고 묻는 질문에 엿먹으란 식으로 채용 절차 잘 진행되고 있다? 뭔 대답이 저러냐? 결국엔 또 저렇게 임명 강행하는구나. 국민 말 듣겠다는 소린 이제 하지나 말아라, 이런 비판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과거 혐중주장, 색깔론 등 망언을 쏟아냈던 강기훈 씨도 대통령실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엄청난 비판을 불러온 바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당당하게 했던 사람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다는 거고요. 이해로도 안정권 친누나가 임기 초에 논란이 되기도 했고, 안정권 씨는 취임식에 특별 초청장을 받아서 윤석열 정부는 뭐하는 정부냐, 이런 비판도 나왔었죠. 그리고 나경원 씨는 최근 부쩍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수해복구를 갖다가 뒤풀이해서 건배, 나경원 이런 타령을 계속해서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지지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시비 거는 건데 이런 해명을 해서 많은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정치인이란 사람이 어떻게 말을 저따위로 하냐, 본인들한테 뭐라 하면 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냐, 수해로 피해본 지역에 가서 희덕대며 큰 소리로 웃고 건배를 외치는데 열이 받겠냐 안 받겠냐,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역풍을 불렀고요. 제가 예전부터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해온 이유는 일베를 공론장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일베 언어를 쓰기도 했고요. 과거 일베 폐쇄 추진을 우려한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타령해놓고 정작 나베라고 댓글 단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일베 성향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반면 이준석 대표는 저들에 비해서 조금 더 세련되고 젊은 방식을 쓰고 있죠. 물론 그 세련됐다는 게 잘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 맞게 쉽게 말해 업데이트를 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듯한데요. 그래서 어제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민주진영이 이준석식의 밈 정치에 너무나 끌려다녀왔고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로 인해 상대하기가 쉽지도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일베가 평소 어떤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팩트라는 게 그들 사이에선 나름의 중요한 무기이자 신념입니다. 주로 상대방의 주장에 논리적 허점이나 빈틈을 파고드는 방식을 추구하는데요. 일부라도 틀린 내용이 있으면 팩트를 전체를 왜곡해서 감성팔이를 한다고 조롱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일베 유저들이 팩트를 구사한 건 당연히 아니고요. 저런 방식으로 논리, 팩트, 이성이란 무기를 장착하기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습니다. 반면 민주진영을 향해선 감성팔이를 한다고 조롱을 해왔는데요.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 활동도 무지성 감성팔이, 선즙 필승, 극혐 떼법, 이런 프레임이 씌워진 겁니다. 당연히 민주진영 지지자들 입장에선 어이가 없겠지만 정치 무관심층 입장에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채팅창, 각종 SNS 등을 통해 몇 달, 몇 년간 지속적으로 본다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들의 핵심 전략은 가랑비 옷 젖듯이 아주 서서히 설득하는 거고요. 이를 두고 대중들의 판단을 무시해선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건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인간은 언론, 미디어 환경을 전혀 떼놓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재벌 대기업이 왜 광고와 마케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을까요? 게임으로 비유해서 생각해봐도 쉽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포퓰리즘, 감성팔이란 소리를 듣는 A와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팩트 중심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한 B가 맞붙는다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한 맵에선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고요. 보통 게임에선 이런 경우 다른 맵을 선택하거나 맵 밸런스를 조정하거나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각각 다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주장은 맵 밸런스를 조정하는 거에 해당하겠죠. 환경을 바꾸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지난 10년 넘는 기간 동안 토론을 강조하며 스스로 논리적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들여왔습니다. 그런 그가 정작 위기에 처하니 그의 지지자들이 그토록 조롱해오던 감성팔이라는 수를 쓴 셈이고요. 앞으로 저들이
민주진영의 감성팔이라고 조롱하면 마3집의 감성팔이라는 팩트에 기반한 반격할 무기가 생겼다는 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논리적 이미지를 쌓기 위해 온갖 공을 들여오던 이준석 대표였기에 더욱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물론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 고작 감성팔이라는 조롱에 대한 하나의 작은 산을 넘었을 뿐입니다. 성역화, 대깨문, 내로남불, 위선자, 불공정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정말 많고요. 스스로 여론선동을 잘한다는 이준석 대표를 결코 우습게만 봐선 안됩니다. 본인 출세를 위해 그동안 여기저기 뿌려온 씨앗들은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고 10대 청소년들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도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문화 등에 훨씬 더 익숙한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민주당에 합류한 이유이자 온라인 대응팀을 강조하는 이유고요. 이에 대한 저의 생각과 대안도 차근차근 풀어가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감성팔이라고 조롱한다면 딱 한마디만 전할 예정입니다. 고개를 들어 마3집을 봐라. 어쨌든 집권 100일도 안 돼서 국민의힘은 최악의 내분의 상황에 처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라디오에서 목소리를 내겠다, 전면전에 돌입하겠다는 소식도 전했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경우의 수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계속 말과 글로 차차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